네, 아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습니다. 네, 여기 남평 숲속, 산속 펜션이죠. 예. 숲속 펜션? 정문찬 대표님, 뭐야, 궁전에, 저도 한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연히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오랜만에 왔는데, 녹음이 짙어져가지고, 굉장히 솔림향도 많이 나고요. 또 정 대표님이 워낙에 관리를 잘 하셔요. 요즘 오전에 정 대표님 풀 매시느라 바쁘시죠? 예. 근데 영상닷컴 사무실에 왔지라. 예. 맞아요. 숲속 황수 패션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이 공간은 영상강닷컴이기도 하고, 또, 나주 언론협회 또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주 언론의 사무실로 저희가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나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일은 안 뵙더라도 네. 우연히 오늘처럼 가끔 뵙시다. 그러시게요. 예. 예,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우연히 여기 영상강닷컴에 좀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왔는데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의원님 사실 여기 한번 오려고 했었어요. 예. 그 이유가 물론 우리 영상강닷컴의 정 대표님이 지역 현안을 워낙 잘 꿰고 계시고 예. 또 여러 조언이나 의견도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주셔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별 그냥 쭉이셔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남평은 이제 또 지금 석산 또 이슈 하나 있고 예. 작년 연말에 1월에 지금 잠시 지금 중단돼 있지만 은행나무 수목은 어마어마한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정 대표님과 함께 의논도 드리고 또 이 문제를 우리 남평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조언도 구할 겸 의견도 좀 드릴 겸 하고 왔는데 의원님만 지금 계셔가지고 이렇게 또 온 김에 의원님 또 시장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갑자기 주제는 석산 이슈, 은행나무 이슈를 남평 주민들과 잘 한번 좀 상황을 또 짚어도 드리고 오해가 있으면 좀 풀어도 드리고 또 의견도 좀 구하려고 왔는데 또 와서 보니까 또 후보로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같이 예정이 없는 대담을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긴 한데 너무나 갑자기 받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정치인이 이제 맷집이 커지시려면 물론 저보다 더 정치인으로서는 대선배님이시긴 하신데 맷집이 커지시려면 부지부식간에 질문도 감당하셔야 되고 예. 생각지도 못한 주제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연히 즉석 인터뷰구만요. 예. 그러니까 인터뷰도 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자유로운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특히 오늘 계속 강조드리지만 남평에 왔으니까 석산 문제, 은행나무 수목원 문제가 워낙 큰 관심사이고 지금도 ING 진행 중인데 제가 어쨌든 이제 언론인으로서는 이걸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좀 더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의원님은 덜 또 알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긴 한데 또 잘 모르시는 입장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고 또 제가 후보님이시니까 또 후보로서 어떤 포부나 뭐 계획이나 뜻을 또 많이 전달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전달하실 수 있는 또 그 질문도 드릴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만 재밌으면 안 되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푹 빠져서 저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관심을 갖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긴 해서 하여튼 사업체나 네. 뭐라는 실명은 되지 말고 실명은 되지 말고 네. 남평에 네. 그 문제가 있으면 뭐 문제 근데 그러니까 지금 석산이나 은행나무는 이미 언론 다 드러난 사건인데 나왔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쨌든 예. 그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네. 업체나 실명은 피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기로 하지? 실명을 그럼 석산 문제 뭐 이렇게 하고 식단 문제 은행나무 은행나무를 또 거치게니까 하여튼 좋은 얘기 또 네. 대안이나 이런 거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정확히 짚어졌을 때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것이어서
그냥 뭐 잘해봅시다 뭐 짝짝짝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한 1년, 2년, 3년 막 끌고 오잖아요. 또 그런 문제.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네. 그러나 미리 좀 석산이나 은행나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를 줬더라면 네. 더 훌륭한 생방송을 할 텐데 네.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제 평소 생각대로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물론 시민들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또 시민들마다 또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건데 아까 뭐 기업체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평에 어쨌든 뭐 수목원 그다음에 또 석산 문제 나주에 지금 석산 6개가 있잖아요. 석산 문제는 특히 남평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관심사일 거라고 하는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주민들이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번 난리를 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계셔요. 아 그건 어떻게 잘 정리됐어? 뭐 어떻게 마무리가 지금 돼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또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또 정 대표님이 보시기에 더 재미있는 주제가 있으면 이렇게 툭 던져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연스럽게 말씀하시죠. 네네. 그나저나 이번에 출마를 일단 좀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다녀보시니까 현장에 시민들의 바람이나 또 기대는 어떤 것이더라 하고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게 계셔요? 우선은 제가 이제 지방정치 하는 동안 네. 그동안 못 뵀던 분들한테 제가 내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장을 출마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불특정 다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든가요? 저기 뭐 민심이나 또는 뭐 혹시 민원이나 네. 시장이 되시면 현재 네. 제가 보는 민심은 기본적으로 나주시의 무능한 행정을 바꿔야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이 민심이 이제 좀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대신 후보들 중에 안 되면 누구가 여론이 좋더라, 뭐 이기병이더라, 아니면 백다리 대표더라 이런 말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 당연히 출마 선언도 안 했으니까 안 나올 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관망하고 있는 예, 예. 그런 걸로 보시죠. 혹시 어떠셔요? 지금 뭐 이제 어쨌든 자천타천 15명이 꾸준히 지금 거론되고 있고 실제 활동을 좀 다이내믹하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10명 뭐 한짝 같은데 어떠셔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 뭐 15명이니 10명이 넘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3분인 것 같고요. 네. 또 실적으로 내가 다음에 내년에 시장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 한 7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그 외에는 파천으로 카더라 통신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후보군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단일화 이야기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후보들은 현 강시장을 상대로 경쟁해서 다른 행정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일화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데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단일화 방안은 나오는 게 없고요. 네, 의원님이 내년에 생각하시는- 출마한 후보라기보다는 주자들끼리 네, 더 이상 무능한 나주 행정에 대해서 연속은 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곧 3선은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특정인이 지방 권력을 위임했는데 시장을 뽑았는데 네, 특정 사조직을 통해서 시장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모습으로는 더 이상 나주에 희망과 미래가 없다. 네. 그의 뜻을 갖춘 사람끼리 내년에 함께 하나로 하자 이런 데까지는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 단일화하는 전체가 다 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일부 분들이 일부 주자들끼리만 합의를 봤죠. 그렇죠. 그럼 일부 합의를 보신 분들 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달 된 것 같거든요. 합의하신지 그렇죠. 한 2달 됐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 그다음에 김도연 후보 그러니까 지금 주자 이용범 주자 이재창 주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4분이 그렇죠. 그러셨죠. 근데 4분 간에는 그간에 혹시 뭐 더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매월 2차례씩 정기적으로 만나거든요. 저희들은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아주 올 9월 추석 이후에 네.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단일화를 네, 추석 이후에 이후에. 그쯤 되면 대충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방법과 절차를 예, 추석 논의해보자. 이후에 논하자. 예, 예. 그렇게 지금 그런 정도까지 나온 거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뜻을 함께하는 후보들 누구라도 네,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열어놓은 문을 것이고, 열어놨습니다. 예, 예. 넣어놓으신 거고요. 예, 예. 그 어쨌든 이제 지금 이 네 분의 주자 외에 지금 뛰고 계신 김병주 후보 또는 이제 윤병태 후보도 뛰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 거기도 뛴다고 봐야 됩니다. 친성당을 모집하는 걸로 분명히 지금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뭐 기타 송일준 후보도 주자도 지금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캐치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 등등 지금 그런 분들이 근데 여기 먼저 단일화를 합의하고 계시는 이 네 분의 그룹에 합류를 하셔야 되는데 합류를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그것은 본인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들은 문호를 항상 민주당 소속으로 매년 시장에 우리와 같이 뜻을 함께하는 후보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그분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네. 만나가지고 한번 의사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만나실 건가요? 그렇죠. 아직은 안 만났죠. 그러니까 단지 문호를 열어놨을 뿐만 아니라 오나 안 오나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직접 그 주자들을 만나서 그렇죠. 단일화에 함께 참여할 것을 이렇게 제안하고 또 의사를 방법도 타진해 구하는. 보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후보 단일화의 장은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뛰시는 주자분들께서 청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그 네 분이 1차적으로 단일화 합의를 하고 문호를 개방해 놓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의외로 시민들이 알고 계시거나 또는 관심 갖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전히 이런 여러 후보들이 어떻게 좀 압축이 될 건가, 그러니까 그 경쟁 가능한 합리적인 효율적인 그 개체수로 압축이 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확인하신 걸로 보면 어쨌든 다른 주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재 지금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문호를 개방해 놓고 계시는 그 지금 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석군이 확실하게 하나는 건졌네요. 네,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벌써 마지막으로 하시면 안 돼. 아직 안 끝났어요. 현재 가장 지역의 현안 문제인 나주교통, SRF, 열배관 발전소 문제 이런 것으로 아무 대책이 없는 무능한 나주시 행정과 권력을 이입해준 시장이 특정 개인에게 사조직으로 운영하는 시정농단에 대해서 뜻을 갖추는 내년의 주자들은 언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방법과 절차는 같이 논의해서 추석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의 만남의 최종 결론입니다. 네네네. 어쨌든 지금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셨어요.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 워낙이 뭐라 그래야 되죠? 카드라 통신 많이. 카드라 통신도 많고 또 추정을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시각으로 하는 부분적인 그런 평가들이 많아서 사실 뭐 더 길게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아까 단일화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떤 제안은 이미 이렇게 던져 놓으신 건 맞고요. 방법론도 이제 곧 추석 이후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방법론적으로 분명하게 좀 그 후보를 압축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번 선거가 나주 시민사회 성숙과 선거 문화의 성숙, 어떤 민주주의 문화나 어떤 그런 인식의 진전이 좀 있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근권선거, 인맥선거 이런 선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관변 조직이 동원되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정말 후보들의 역량, 그 다음에 준비의 정도, 그
그다음에 시장으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가감없이 이렇게 검증이 되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비선 정치는 물러갈지 모르지만 큰 어떤 혁신과 변화가 없는 또 뻔한 행정으로 갈 수 있다. 예,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정한 어떤 경쟁의 장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을 논하는 기준이 의원님 제가 들을 때는 이겁니다. 그 후보가 돈이 많이 있냐 이게 하나의 지금 당선 가능성에서 1번 기준이고요. 두 번적으로 그래서 조직이 좀 있냐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직이 있느냐고 묻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직이란 그 후보의 정치적 신념이나 그 후보의 어떤 리더십을 믿고 따르는 조직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걱정되는 건 이 조직이 있냐보다 돈이 있냐가 1번 순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염려가 크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죠.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아쉬운 점을 떠나서 불행해 줄 수가 있죠. 한국의 정치, 그다음에 특히 작은 지역 도시 정치가 여전히 돈과 또 어떤 지역의 인맥 선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건 다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돈이 1번으로 당선 가능성으로 어떤 꼽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그 후보의 돈, 그 다음에 돈으로 한 조직, 이거에 의해서 당선을 결정해놓고 결국 시민들이 4년 내내 그 시장 욕하거든요. 후회하는 거죠. 4년 내내 욕하고 그 주변 인물들 욕하고 근데 다음 또 선거 때 되면 또 여전히 돈 많은 사람, 주변에 인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뭉쳐가지고 또 후보를 뽑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주 시민들이 가장 이번 선거에서 견제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돈이 있는 후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후보가 나주를 알고 있고 나주의 대안을 갖고 있고 그것을 풀어낼 만한 파워가 있는가 이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내년에 우리 나주 책임자를 뽑을 때 네.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살아왔느냐 네.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네. 곰곰이 뚫어보고 네. 정말 선택을 좀 잘했으면 네. 하는 기대 내지는 부탁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절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은 공식적으로 이기병 주자처 혼자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언제라도 빨리 좀 출마하시고 공식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출마 선언을 좀 촉구하시는 그래야 경쟁의 장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정쟁보다는 네. 10명이더라 20명이더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네. 어떤 후보가 어떻더라 어떻게 살아왔다 네. 그 사람이 잘했나 뭐다 이런 네. 시민들의 검증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네. 확보해야 된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15명 나왔다더라 20명 나왔다더라 이렇게 가니까 네. 정확히 출마 의지를 밝히시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출마 의지를 빨리 바뀌시도록 촉구하시는 또 빨리보다는 정확히 정확히 예. 네. 나온다 안 나온다를 그렇지, 본인의 정확히 의지를. 공식적으로 그렇죠, 공개하라 뭐 이런 예. 말씀이시죠. 네네. 그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네. 검증을 받아라. 나와서. 자신 있게 검증을 받아라.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즘 그 검증 이야기를 많이 최근에 제가 살짝 정보를 하나 드리면 여기저기서 후보 검증단 혹은 후보 검증위를 꾸려야 된다는 시도들은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우리 나주 지역의 언론 시스템이나 또는 역량이 이렇게 굉장히 다수의 후보들을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죠. 정덕분이 어떠세요? 이번에 좀 후보들을 언론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당히 퀄리티 있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좀 검증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나 준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어렵지는 않지만 가능한데 그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지방자치가 이제 승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 당시 선거 후보가 정해져서 하면은 그게 그 시간 제약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해서 결과적으로는
후보자들 간에 있잖아요. 시민한테 하나의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편집 없이 그냥 원고 없이 그냥 나주에 관련된 일들을 무작위 토론이 이제 가능하면 좋은데 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후보자들이 나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 상당히 우리가 보면 국가기관에 우리 장차관들을 우리 청문회를 보더라도 어느 능력한 후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 그와 마찬가지로 나주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고도 시장 군수가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요즘은 또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 어렵지는 않은데 아마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응해줄지 그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SNS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특정의 언론사를 뭐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언론인 협회를 만들었는데 언론사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언론사 모임을 해서 이제 하순과 이렇게 14개하고 우리 5개 네. 연대를 해서 우리가 무슨 그런 뭐 우리 백달의 지표도 있지만 뭐 후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편향적으로 하지는 않고 전혀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죠 사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은데 하여튼 그런 편향성이 없이 아주 자유스럽게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편집 없는 걸 좋은데 오늘 우연히 이렇게 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영상을 하나 찍게 된 게 아주 고귀한 영상인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편집도 없이 바로 이렇게 생중계를 또 하도록 그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오늘 뭐 개인을 비판한다든가 뭐 후보자를 비판한다든가 뭐 지역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있으면 좋은 한마디 얘기만 할 수는 없고요. 정 대표님, 네. 네, 저는 반대입니다. 네. 네,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고요. 네.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것이 미래지향적이면 저는 우리 시민들이 추종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 대표님 금방 무조건 좋은 이야기는 아니시죠? 네, 무조건 그렇죠, 좋은 그렇죠. 건 아니시죠? 근데 정 좋은 대표님도 얘기라는 굉장히 시민한테- 비판적이신 아주 그런 시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그렇죠. 당연히 네. 정치인이나 또 나주를 사랑하는 비판 없는 민주주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 비판을 일반 시민들은 이걸 좀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거대한 집행부가 일을 하면 잘한 점과 못한 점 분명히 있는데 시스템을 맡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함으로써 개선이 되고 더 나은 지방자치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농어촌에서 거기까지 수용하기 참 어려운데 네, 하여튼 그런 점도 제가 이해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네. 백다리 대표님은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게 비록 비판적인 얘기라도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시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정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시장의 후보의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우리 나주 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가 제가 여쭈었는데 좋죠. 예 어쨌든 뭐 반드시 한 번은 좀 필요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하여튼 말씀하시고 그것은 네. 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결론 저 혼자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러죠. 이제 제가 네. 그걸 약간의 나이가 좀 있다고 좀 일을 역할을 줘서 언론인들하고 같이 하는데 하여튼 한번 준비해보실 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뭐 조합장 선거가 그냥 있어서 우리가 한번 배농업을 예. 시스템을 우리가 갖췄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뭐가 못했던 그런 애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네. 언론 환경이나 우리가 또 시민이나 언론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야 우리가 또 굉장히 좋은 후보들의 영향을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우리 나주를 위해서 일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이제 성실히 해보려고 하는데 네. 결코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보려고. 네네. 결론은 쉽진 않지만 노력하시겠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가 그걸 준비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나중에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됐을 때는 합동유세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인 유세가 있었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합동유세가 이제 금품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최소한의 시민단체나 언론이 그런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시민들한테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꼭 한번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좀 시장 선거 관련돼서 이 정도 좀 하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오늘 영상강의닷컴에 그 방문했던 목적이 아까 남편의 두 가지 이슈잖아요. 근데 저기 의원님 일단 석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보를 갖고 계시고 또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세세한 정보는 없고요. 네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정이 민을 대변 내지는 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현 시장님이 지난번 시장 선거 전에 당선 전에 그 마을에 가서 재연장은 없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속으로는 다음에 연장 허가를 내줬다. 이것은 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반드시 업자도 혜택을 받고 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생략 내지는 간소화되지 않았는가. 과연 이게 이민행정인가 하는 점에서는 나주시 행정이 대단히 좀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일단 석산 문제는요. 지금 기사가 한 4차례 나갔습니다. 네. 나가고 또 상곡 저쪽 다도 쪽 남평 다도 주민들은 4개 마을 그 어르신들이 지금 몇 차례 걸쳐서 시청 남평 뭐 저 5일장 기타 뭐 저기 환경유업청 연산강 다니면서 이제 집회도 하고 그러셨는데 일단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석산 문제에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좀 붕괴하는 것은 30년 이상을 토속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합법으로 진행했던 불법으로 진행했던 그게 지금 다 섞여 있을 텐데 주민들이 30년간 굉장히 분진이라던가 발파로 인한 뭐 지배 균열이라던가 호흡의 문제라던가 농산물의 피해라던가 그다음에 뭐 1차선 도로를 뭐 500대의 그 지금 트럭들이 운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위험과 안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고요. 심지어 빨래를 못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상이나 또 지역 상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업 윤리, 그 다음에 어떤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게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석산 사업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 산업이잖아요, 대표님. 뭐 흙 없이, 돌 없이 아파트 못 짓고 도시건설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일정 피해를 혹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한 곳에서 장기간 30년간 운영이 되면서 영산강 유역도 그렇고 나주시 특히 행정 승인의 권한을 갖고 있는 또 관리 감독의 의무를 갖고 있는 나주시가 사실상 30년간 제대로 관리를 좀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대신산업 있죠. 남평 대신산업은 능선을 많이 잘라버렸어요. 지금 사진도 제가 몇 번 띄웠는데 허리를 많이 잘라버렸거든요. 명백한 불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불법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식과 통념에서 있을 수 없는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과 유역청에서도 불법으로 보인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평 같은 경우는 산 정상을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건 완전히 위반이라고 이제 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뭐 분진, 먼지, 뭐 발파로 인한 고통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30년간
나주시가 연 4회의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1년에 4번 한다 이거예요. 3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선을 완전히 절도하고 정상을 잘라먹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그런 행위가 통제가 안 됐는가. 결과적으로 나주시가 이번에 남평 다도에 지금 재연장으로 시끄러운데 그러저런 명백한 불법 현장들이 시각적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또 재연장을 강 시장의 어떤 약속도 어겼지만 약속을 떠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어떤 환경의 훼손, 생태계 파괴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또 허가를 냈다는 점에서 이 석산 문제는 굉장히 이걸 어떤 프레임으로 강과 신의 싸움으로 막 계속 몰아붙이는 분도 계시고 그것마저도 심지어는 이제 백달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다닌다 뭐 이런 썰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평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영산과 환경요청에서 나주시가 의지만 있으면 이게 재연장 허가가 안 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재연장 허가 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석사 문제에서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결국은 지금 대표님 우리 지방 도시가 80년대 90년대 먹고 살려고 농공단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지방은 환영했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농사를 못 먹고 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나주도 곳곳이 광주 대도시 160만을 먹여 살리는 광주 대도시 인근에 바로 있다 보니까 광주시의 하청도시처럼 된 게 많아요. 오염산업, 환경유해산업, 석산, 어쨌든 광주광역시의 기초 어떤 생산 원자재를 갖다가 생산 제공하는 하청이 되거나 광주에서 내다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경우는 다 나주로 온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열병합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주 같은 경우 곳곳에 석산 문제, 유해 어떤 악취나는 축사 문제가 곳곳에 있는데요. 예. 이걸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농촌 마을이 소멸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전원 마을로 들어와 살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고향에 돌아와 살고 싶은데 와서 보면 석산으로 분진이 날리고 축사로 악취가 나고 정주여건이 조성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정주여건이 조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다녀보니까요. 노안도 그렇고 남평도 그렇고 다도도 그렇고 정말 광주 광역시와 연계되어 있는 유해 산업은 다 여기로 지금 와 있고요. 우리 산 깎아서 돌 퍼가지고 갖다가 광주에 갖다 바치려고 석산 까는 건 좋은데 기업들이 너무 시골 어르신들 무시하다 보니까 어떤 그 보상이나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본적인 기금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산 반대 싸움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 백달이나 일부 마을 강성 주민들이 좌파처럼 기업 행위를 부정하고 지역 발전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저런 석산들이 잘 관리되거나 폐쇄가 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 주변이 환경이 생태계가 복원이 되면 오히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서 다시 고향을 찾아서 전원주택도 짓고 농사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려다가 다 안 오는 게 지금 석산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 중에 일부 석산 인근 주민들 안 옵니다. 지금 문평에 3개, 남평 다도 2개, 봉황은 작년에 물고기들 떼죽음 당한 거 아시죠? 만봉산 밑에서.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석산 문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고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억울함도 있지만 미래 발전 전략으로 보면 과연 이런 어떤 농촌 환경에서 우리가 농촌 마을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가, 농촌 마을의 부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즉 생존의 문제, 즉 농촌 마을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다. 이런 면에서 석산 싸움에 대해 많은 오해도 있고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장님들하고 갈등도 있었고 충돌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장님들끼리죠 사실. 그 속에서 저도 석산 싸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남평에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강성으로 소문이 나고 네, 많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이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보다 유리하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또 기업 없이 일자리 없고 기업 없이 발전 없다는 걸 잘 압니다. 문제는 그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이 좀 있고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농촌마을의 재생,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 심각한 불법 사업체들, 오염사업체들은 사실 퇴출이 저는 맞지 않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지금 두들강을 둘러싸고 많은 관광개발이나 또는 정주환경 개선을 꿈꾸는 남평민들의 열망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근데 남평을 둘러싼 광주 인근에 있다 보니까 남평 쪽에 오히려 굉장히 많은 유해산업들이 곳곳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석산 문제를 좀 다양한 시각으로 갖고 주셨으면 좋겠다. 남평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주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크게는. 네. 한때는 우리가 이제 기업 유치가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아쉬웠죠. 농공산업이 맞아요. 병행해서 필요할 때가 있었고요. 근데 그렇죠. 우리 백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주민들이 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면 네. 이걸 계속 행정이 도와줘야 되느냐, 네. 아니면 주민적 합의를 거쳐서 환경을 좀 중요시해가지고 정주역을 만들어내느냐, 네. 이것이 우리가 나주가 이제 앞으로 선택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네네. 내년 제가 만약에 시장에 선택이 되면 네. 시민적 합의를 한번 이뤄내가지고 네. 그 방향을 찾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이번에 그래서 석산 문제를 우리 시장 후보들께서요, 아주 합리적으로 저 석산이 불가피하게 영업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굉장히 법을 좀 준수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최소한 그렇게 돼야죠. 행정은 행정대로 장기적으로 저 석산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정말 투명하게 시민들과 함께 행정이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지금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런 하는 건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SRF 한난 또 편이라고 또 공격하는데, 저는 그러면 어떤 기업은 옹호하고 어떤 기업은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석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백 대표님이 문제 제기한 것이 대단히 옳은 말씀이에요. 예. 아 그래서- 근데 그 네. 네네. 엉뚱한 얘기, 예. 우리가 이제 소통이니까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 석산 문제는 또 우리 남평인들의 반성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피폐해서 어려우니까 예. 저 강주에 나쁘게 좀 극한 표현으로는 찌꺼기라도 해서 직장이라도 구해야 된다 해서 그 덤프차, 네미콘차, 그다음 석산에서 수백 명이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그 농사만 짓고 이렇게 살. 근데 이제 보면 석산 문제나 제가 그 시민단체 일을 한번 해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금방 말씀하시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히 반대는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마을버스를 내가 옛날에 신정우 시장 때 얘기를 해보니까 택시 하신 분들이 이제 중미들한테는 이제 그 25인승으로 해서 강주역까지 우리가 그 교통 환경이 굉장히 일본 국도로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80년대 끊겨갖고 이제 시내버스가 오다 순환버스 보니까 말씀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에 하나서밖에 남평이 오니까 교통이 그냥 1분이면 타고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못 타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수혜를 누른 것이 뭐냐, 택시였어요. 택시. 그러니까 택시가 이제 그거를 땜빵하면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 25인승 다도 한 바퀴 같이 이제 그때 당 20년 전인데 다도 한 바퀴처럼 저기 터미널하고 이제 강주역하고 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시스템도 하고 관광가 이렇게 하려니까 택시 분들이 자기 생존권의 그렇죠. 문제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난리가 나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읍사무소로 옮기려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상가들이 이제 또 난리가. 그래서 모든 민원적인 측면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 강화법인데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너무 많고요. 다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실질적 그 평가가 문서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러다 문서로
되불면 주민 동의도 받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공지라는 것, 신문에 뭐 아주 눈먼 신문에 그냥 살짝 내도 누구 알지도 못한 신문에 뭐 그것이 모든 주민한테 알리는 걸로 돼버리고, 그래서 너무나 뭐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그렇게 돼갖고 있네. 다만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하고 MBC에서 목포 MBC에서 그 1년 동안 이제 특별 그 취재반을 만들어서 전라도 70몇 개 석산 문제나 분지 문제, 주민 피해, 환경 문제를 집중 했던 그 유튜브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론을 이제 그 기자가 내는 내용이 있는데, 어느 지자체든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잔량이 남으면 연장으로, 근데 신규는 안 내주는데 우리가 기간산업이라는 하나의 그 틀이 있어서 되고, 결국은 행정심판을 있잖아요. 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나주시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나주시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 일례라든가 법적인 일례라 다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국회에서 있잖아요. 주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일정 지분에 사는 주변 지역은 예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의 피해, 금방 강조광 씨 말씀하셨죠. 좋으신 말씀인데, 대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혐오에 관련된 모든 산업이 그 대도시 주변에 근교 농업으로, 과거에는 농업으로 활성화가 돼갖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 혐오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 지자체 장들이 굉장히 그 피곤함을 느끼고, 주민들이 피곤함을 느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발상으로 뭐 헌법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헌법이 최고의 법률인데, 그 헌법이라는 그 측면이 환경 영향평가로 모든 걸로 형성된 걸로 봐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나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나 시장군수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주민은 아우성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주민이나 지역의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택시 문제가 이게 어느 기업이 혹시 우리가 인허가를 못하게 하더라도 미연의 준비를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몇 년 전에 이쪽에는 주민도 많고 피해도 많고 민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강진경 사무감사 여러 가지 피해가 많고, 그런 자료가 축적되면 이거를 사업주를 좀 설득시켜서 농공단지로 그걸로 바꾼다든가, 태양광 단지로 좀 바꿔준다든가, 뭐 좀 대안을 미리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 대표님이 항상 가장 관심 가지신 게 이제 일자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를 폐쇄하거나 또 우리가 그거를 뭐 축소하거나 할 때 정 대표님은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항상 있으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아까 저기 택시하고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좀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업 혹은 일자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때 지자체가 나름의 그들에 대한 후속 대책까지도 고려한 그런 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일단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게 지자체의 어떤 조례나 지자체의 어떤 행정권으로 가능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돼야지 갈등이 좀 최소화되지 않겠냐는 걸 동의하고요. 일단 석산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일단은 일자리인데요. 지금 석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력이 더프트럭 운전 쪽에서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나주 주민들과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는 잔량이 있으면 무조건 재현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거든요. 30년 전에 신규 허가가 나고 다시 2011년도에 두 번째 신규 허가가 났어요. 2011년도에 신규 허가가 날 때 도대체 잔량이 어느 정도가 있었길래 또 잔량이 40년 해먹을 잔량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저쪽 미래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40년 이상을 더 할 수 있는 잔량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재현장은 계속 불가피해요. 지금 이번에 10년을 했는데 향후 30년을 더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잔량의 기준이라는 것도 이번에 냉정하게 법 개정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 그거를 이제 신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다뤄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요. 이제 잔량이 법 기준 한해서 잔량이 확인되면 재연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불법 사항이 있으면 재연장이 안 돼야 됩니다. 잔량이 있어도.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석산에 대해서 재연장 반대 철회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 이렇게 능선을 완전히 절토했고 지금 그거는 명백한 불법으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가 필요해요. 다 이제 깎아먹은 자리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기준이 있어요. 규정이. 일종 경사도로가 파괴되어 있는데 지금 경사가 직 없이 가파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 문제를 좀 보는 분들은 현장을 보면 이게 지금 불법이 명백해 보이는데 재현장을 갔다고 좀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다퉈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실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러죠? 영산강 유역청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아닌데요. 민원을 계속 제기한 분한테 한 답변이 뭐냐면 자기들이 볼 때 이 30년 이상 남평 대신 미래 다 이런 쪽 있잖아요. 문평까지 30년 이상 이렇게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생태계 파괴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석산 인근이 다 이게 피로도가 엄청나답니다. 산의 피로도가 엄청나고 그 다음에 대홍수가 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굉장히 상급이랍니다. 이런저런 판단을 통해서 영산강 유역청이 재연장 허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그래요. 문평 같은 경우도 지금 문평은 2020년도 재연장이 또 될 건데요. 이런 사실상 환경 영향 평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영산강 유역청의 의견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문평가도 지금 남평의 석산 6개 석산은 조금 우리 시민들이 또 행정에서 좀 냉정하게 이걸 좀 덮어봐야 될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좀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네. 환경단체 일을 네. 많이 봐보면 네.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네. 우리 시민의 영향으로 해결하지 못할 법적인 그런 문제, 네. 그다음에 또 공직자들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네. 또 시장 군수가 있잖아 해결할 네. 문제를 네. 지역에 너무 이슈화해가지고 네. 실제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있잖아요. 네. 모든 필요도만 있잖아요. 가중되는 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례로 네. 79개에 달하는 네. 전남의 석산 문제가 그런 피로도로 쌓여 있고 네. 이제 전국에가 다 이렇게 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네. 이 민주당이 특히 우리 남평이나 혁신도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아주 또 지석촌도 있고 또 강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 주장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근교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아주 남평 좋은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나 쓰레기 문제는 시가 차라리 몇십만 평을 반경에 유격거리를 둬서 차라리 공공성 이시 석산 문제를 접근해서 환경도 지키고 근데 그거는 꼭 수익성이 아니라 뭔가 기간 산업으로서의 골재나 우리 산업을 뭔가를
자재를 원자재를 제공하되 실제로 주민의 피해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 주민에 사는 사람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석산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 토지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 같은 그 자기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의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집을 하나 고향을 지으려고 해도 먼지가 있어도 못 지을 수 있고, 그 다음 땅을 하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팔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집이라도 하나 지어갖고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권 피해가 5만 원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일대 주변 토지에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국유재산이 참 많잖아요. 우리 보면은 뭐 환경부나 국토부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미래의 탄소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토지를 1000헥타르씩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국가가 그 토지 있잖아를 공급을 해서 석산 문제를 소득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가의 그 기관사를 원자재 공급 차원에서 개인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 지역과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피해만 기관산업이라고, 이건 70년대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민주당 내지는 국회 차원에서 좀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동안에 쌓인 일들을 한몫에 지금 해결하려고 그 노력한 우리 저 백다리 투표나 우리 또 남평이나 또 나주시청의 또 그 피로도도 굉장히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대안을 한번 제시는 하지 못했는데, 국회의원이 다행히 그 우리 신정훈 그 의원께서 그래도 그 현장까지 가서 그 어느 기업체를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압박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그 수십 년간 쌓였던 그 피로도나 법적인 문제를 좀 또 해결해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나중에 분명히 필요하는데 그 주변 토지를 좀 사준다든가, 보조금이 그런 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준다. 개선은 뭐냐면요, 그 먼지가 안 나도록 일반 그 기업이 이렇게 막 20억씩 들여서 그 하면은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지방자치가 그 먼지가 안 나도록 거기를 그 어느 특정 그 석산은 전부 다 싸가지고 그 안에서 그 기계를 작동하고 시스템을 하는 그런 일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 개인이 해갖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나 또 전라남도나 국가가 일정 지분의 개항의 그 주민이 그 환경에 노출되니까 그걸 해결해 준 그런 일례도 저는 그 내가 그 한번 본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우리 백 대표가 또 그게 관심이 많아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혹시 빠진 지분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대단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석산 문제가 됐든 모든 문제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자세. 공직자들이 내 일이다, 우리 지역 일이다 라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사업주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든가 3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뭐 3자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을 핑계댄다는 얘기죠. 법은 불변의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불편했을 때는 국회에 건의하고 아까 우리 백 대표님 말씀대로 다시 개정하고, 그 법이 없을 때는 새로 만들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본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직자들의 자세다. 우리 정 대표님 말씀 대안도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이제 석산 문제 같은 이런 큰 이슈 있잖아요. 아주 고질화된 이제 이런 그 문제는 공직자들의 문제가 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제 합리적으로 법의 개정의 문제, 보완의 문제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기반 산업의 경우 인근 또 우리 주민들이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주의 석산 문제도 그 과정에서 행정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그래서 능선이 절도됐다. 정상이 완전 훼손했다. 비산먼지 관리가 안 된다. 세련기 가동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 먼지를 다 털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세련기 가동을 잘 안 하고 있고, 현장에 제가 다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너무 과도한 어떤 그
비상먼지로 인해서 또 삼국 쪽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폐렴으로 다른 말보다 더 폐렴으로 폐암으로 많이 죽었다고 주장을 해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사실 30년이 되다 보면. 그래서 저는 행정의 적극적인 그 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부분에서 행정의 역할도 크다.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시와 시민과의 각을 지는 대립이 아니라 시장이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금방 법적인 문제니까 국회의원과 시장과 도지사가 나서서 그렇죠. 뭔가 이 대안을 찾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건의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될 문제였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으로 좀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직자들이 뭐 일개 과장이 뭐 정결했다 뭐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쟁점 이것은 사실은 저 도지사나 시장 군수나 국회의원이 지금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일반 시민이나 공직자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도지사님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죠. 네. 일단 오늘 장시간 진행이 돼서 수목원은 다음에 하고요. 예. 간략하게 수목원은 이제 그 농로길 그 확장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중단된 이유는 일단 주민들이 이게 농로길이 확장되더라도 자기네가 받아왔던 그 농사 피해 있잖아요. 농업활동 피해는 더 심해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주민들은. 그래서 지금 농로 확장 공사에서 좀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 주차장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 남편 그 폐교된 분교를 원래 은행나무 수목원이 수년째 이제 주차장으로 몇백 대씩 이렇게 활용했는데 그 남평 분교가 지금 세계역 박물관이 들어와요. 아시죠? 남평 역사권 중심으로 한 관광권으로 지금 이게 개발이 되면서 분교가 세계 역박물관이 들어오고 카페가 들어오면서 은행나무 수목원에 부족한 그 주차장 역할을 했던 남평 분교마저 이제 사실상 사라지면서 거기가 관광 기피 지역으로 전락할 확률이 많아졌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 지금 은행나무 수목원 농로 확장 도시과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역 박물관은 관광예술과거든요. 그쪽을 다 좀 만나보니까 둘 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차장 기반 인프라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시설만 들여오는 상황이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남평역 문화역사 관광권 개발 이게 상당히 교통, 도로 문제, 그 다음에 주민과의 지금 현재 그 원만한 신뢰 형성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시와의 대화, 은행나무 수목원과의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갈등 이후에도. 그래서 은행나무 수목원 문제는 올 가을 되면 또다시 주차장 문제, 교통 대란의 문제 이런 걸로 조금 또 한번 시끄러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일단 한번 가을까지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또 이후에 또 새로운 대안이나 문제 해법이 가능하면 또 기사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남평 주민들이 이게 많이 보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 대표님이 3년 전에 백다래랑 같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지역 아주 SR 문제, 기타 발전 문제를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남평 문제에 좀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좀 생겼어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은행나무, 수목원, 석산 다 제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에게 협력과 관심을 이렇게 좀 제안이 들어와서 함께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당히 목소리 톤이 높고 또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보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다라고 또 저도 보고요. 아무튼 말씀 중에 수목원 저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향의 발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막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 동반했던 그 문화를 즐길 수도 없고 집을 늘릴 수도 없고 네. 최근에 한 10년 전에 거기가 그린벨트 뭐 5가구인가 20가구 있는 지역의 일부를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거하고 전혀 딴판으로 얘기한다면 네. 그 수목원을 내가 이제 또 그 좋게 본다면 네. 예를 들어서 사업행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목원을 만든 것을 아주 잘했다. 네. 저는 이제 잘했다고 저도 보고 동의합니다. 네. 그다음 또 수목원을 활용해서 또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는 거 이것도 좀 잘했다. 또 우리가 배워야 돼. 그린벨트 원주민들이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만들고 뭐냐면 이제 그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것 이것이 좀 부족했다. 네네. 왜냐하면 아이디어도 좋고 생각도 좋고 또 투자도 해서 투자자가 와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온 거예요. 나는 굉장히 좀 그 고무됐죠. 아 우리 지역에 지자체가 돈을 수백억을 들여도 10만 명 20만 명을 이렇게 관광객을 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제주도 같은 데는 비행기표를 주고도 오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 근데 이제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주민이 사실 몇 명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환경을 봤을 때 엄니 아버지들이 이제 뭐 거의 대다수를 이렇게 살고 계시고 또 그런 환경적으로 관심이 이제 덜해져.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는 남편과 노안에 이런 거 보면 그린벨트가 그 보성의 일례를 보면 그 물부담금이라든가 굉장히 뭐 호텔처럼 지어져 가지고 마을마다 그 환경과 금전적인 시스템을 잘 갖춰져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보성을 한번. 근데 여기도 이제 그 강주광역시 근교에 있으면서 그린벨트로 그 사유재산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하나의 그 원주민 SOC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주시가 해년마다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신속하니 민원이 없도록 잘 정리돼야 될 일들이 좀 그 너무 좀 더디게 이루어졌지 않는가 이제 이런 문제고 어쨌든 그 지역민들이 뭐 여러 가지 프랑카드를 치고 뭐 여러 가지 시간과 또 그렇게 부딪힌 과정에서 저는 그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두 분 다 맞는 말입니다. 오직 했으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이런 프랑카드를 하나 보면서 너무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오직 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는가. 또 상대방의 또 입장은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제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시 뭐 이런 얘기를 전부 다 극한적인 이런 대립 관계에 있는데 어느 뭐 특정의 핀을 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한 지붕에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언젠가는 서로 공존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이 방송을 듣는 나주시나 또 우리 원주민이나 또 그 관련 또 수목원의 대표나 좀 그 과거를 헐헐 털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손잡고 같이 가야만이 지역도 살리고 사업도 되고 원주민도 살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죠. 이제 하나 말씀 더 붙이면 네. 이제 그 아까 그 기업가의 어떤 공존 의식에 이제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그래서 벌어지는 갈등도 있는데 그보다 더 문제는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하면 연간 20에서 30만 명이 은행나무 수목을 온다 그래요. 문제는 그 관광 효과가 우리 나주에 파급이 안 됩니다. 우리 나주시가 어떤 특정 지역을 관광지화하고 특히 그러니까 어떤 그 인프라를 놔주고 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해야 되냐면 그 투자의 결과,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헌신의 결과가 전체 우리 그 나주 지역의 관광화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거나 그 다음에 상가의 어떤 경제적 소득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당연하죠. 지금 이 카페는
대부분 그 남평을 통해서 전라남도 쪽에서 거의 80~90%가 광주고 10%, 1~20%가 전남권인 것 같아요. 그건 사장으로부터 제가 들은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와서 여기서 커피 먹고 케이크 먹고 와인 먹고 바로 광주로 나가버립니다. 우리 왜 그런 상황이 오냐면 가장 가까운 남평 원도심하고 연계성이 너무 없어요. 즉 뭐냐면 이분들이 카페에 가서 좀 놀다가 우리 원도심으로 와서 안성현 생가를 좀 본다거나 드들강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뭐 주변의 환경을 보고 거기서 밥을 먹고 뭐 구매를 하고 할 수 있는 즉 관광의 연계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와서 실컷 직당 치고 차 마시고 케이크 먹고 쑥 빠져 나가버려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20만 3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은행나무 수목원 같은 것이 형성된 건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10월 달부터 시끄러워졌잖아요. 저는 6월 달에 은행나무 수목원 제가 기사를 다 실어줬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나주가 이렇게 휴게 공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쓰고 영상을 제작을 제가 그냥 자발적으로 해서 제가 떼어준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몰랐던 거죠. 이 주민들의 피해와 관광 활성화에 연계가 없다는 걸 저도 그때 미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석 달 동안 제가 현장을 다 살펴보니까 이거는 좀 상당히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제 쉽게 말하면 도로 공사고 목로 확장고 누구를 위한 이게 지금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결정적으로 일자리 거기는 가족 몇 명이서 지금 카페를 운영합니다. 아들까지 동원해서 주변에 아무도 취업될 일이 없어요. 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평하고 연계성이 없어요. 그들의 10분의 1이라도 드들강에 들어와서 밥 먹고 그죠? 여기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부터 분식이라도 먹고 애기들 장난감이라도 사고 애기들 가족까지 많이 오거든요. 어떤 특화된 연계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남평으로 끌어들일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평으로 들어오게끔 요인을 만들어주는 개발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항이 많이 나왔으니까 예, 제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어메니티에 관련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 네. 사실상 뭐 상업행위나 이런 뭐 특별한 행위는 절대 못해요. 근데 농업행위는 가능해요. 그러죠. 근데 농업행위 중에서 로컬 푸드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로컬 푸드가 사실 20만 30만 관광객이 오는데 그 사람들 오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농사 지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 지원하는 보면 냉동 창고를 비롯한 로컬 푸드니 매장이니 뭐니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만 30만이 오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 너무 불편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게 주민의 공동체들은 또 휴식을 하기 위해서 또 나이 먹었는데 뭐 갑자기 차도 없는데 차는 엄청나지 뭐되지. 그 다음에 수익은 어느 특정인만 그냥 독점한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의 가치 있잖아요. 인이라는 그 대안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구성원이나 남평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우리가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시까지 포함해서 도까지 포함해서 그 작동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거야. 아무 대안도 없고 뭐 30만 명이 왔는데 내가 이제 산림자원연구소를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전남도의 비서실에 전화해갖고 저걸 개방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는 연구소지, 공직자들은 연구소지, 무슨 관광객, 얼마 전에 아이파이가 안 된다, 뭐라 안 된다, 그 다음에 남도안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금도 연구소로, 공직자는 연구소, 손님이 오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촌에도 마찬가지로, 나 농사 지는데, 농로길에 관광객 하나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복합도시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서로 그 농업과 우리가 그 다른 산업이 있잖아요. 같이 공존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그 우리가 뭐 또 정치인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그러나 어쨌든 수고 좀 서로들 필요들은 있었지만 수고했다. 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과 날씨도 또 뭔가 자각을 하고 정치권도 자각을 하고 시장도 자각하고 주민도 자각하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물을 또 연결될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한번 된다면 해봅니다. 다행이고요. 네.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또 그 나중에 또 우리가 정치를 하려는 많은 그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그다음 법적인 거 그다음 예산적인 거 공모적인 거 모든 걸 다 찾아서 공직자가 아까 치면 무슨 도시과 그거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도시과 그린벨트를 하지만 농업에 또 관련된 것은 또 녹화를 있잖아요. 농업 정책과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실국장 내지 부시장이 총괄 TF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그 그린벨트 산소 탱크 좋게 250만 평에 거기를 새로운 있잖아요. 테마 쪽으로 좀 해서 30만 내지는 아니라 100만이 있잖아요. 강주 뭐 120만 밖에 안 사는데 100만이 온 게 아니라 날마다 이제 누적이 1년에 100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교 농업으로도 먹고 살지만 거꾸로 우리가 역으로 관광객이 우리 나주로 있잖아 와서 먹을 뭔가 좀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데 우리 백 대표가 좀 지대적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고 우리 도 의원님도 좀 좋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나주시가 1년에 뭐 20만 30만 관광객이 온다. 이건 제가 믿고 싶지 않지만 200만이어든 500만이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수목원에서 가게하는 분도 살고 지역 주민도 이익이 되는 방금 우리 정 대표님, 백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그 사업을 행정이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지 않으면 이건 두고두고 주민과 원주민과 그 사업자하고 마찰이 몇 해간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고요. 관광객이 이렇게 온다면 원주민도 살고 그 업자도 살 수 있는 행정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야죠.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뭐 협동조합도 있고 뭐 사단법인도 뭐도 있고 그게 안 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도 안 됩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하나의 시스템이죠. 새로운 발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그러면 남평, 노안, 그린벨트에 관련된 애 있잖아요. 이제는 그 버린 땅이 아니라 탄소 탱크로 볼 수 있잖아요. 수목원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면 답을 요구한 거야. 이거 문제 제기. 남편 원주민 입장에서 200만이 오든 300만이 오든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까 우리 백도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경 공해 불편하죠. 원주민들은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원주민도 이익이 되고 그 수목원 업으려는 사람도 이익이 되는 그걸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답을 다 주신 건데 20만이냐 30만이냐가 결국 우리 나주에 와서 그 경제발전 효과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큰 의미는 없고 그렇죠.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가 이렇게 볼 게 많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돈으로 그게 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주민들의 삶의 질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은행나무 수목원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부분을 향후에 그래서 우리 남평 주민들도 그렇고 또 지역발전, 남평의 지역발전을 굉장히 열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은행나무 수목원을 통해서 남평의 브랜드가 높아지길 바라고 어떤 관광지화되는 어떤 하나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제가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저의 행동과 일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행위가 마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걸로 보여졌다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정말 발전을 위한 어떤 고민이었다라는 거 그걸 좀 이 자를 통해서 같이 진심을 알아주시라고. 네, 그렇게 하고 이걸 우리 통해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남평과 은행나무 남평 그다음에 저기 남평역 박물관 남평 그 구역들이 정말 잘 연계돼서 드들강으로 함께 흘러내리는 그런 거대한 어떤 그 광역권 관광권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행정과 우리 남평 주민들이 굉장히 같이 고민해서 도출해내야 될 저는 과제다 이렇게 좀 봅니다. 좋은 말씀.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남평 드들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회를 한 번씩 놓쳐버리면
이러려면 드들강도 굉장히 좋은데 사람 굉장히 많이 오죠. 그러면 그쪽 주변 농사를 짓고 본 사람들은 관광객이 쓰레기만 내뿔고 하지. 나주시청에는 그 청소하신 분들이나 쓰레기만 청소하지 실제적으로 커피 한 잔 안 먹고 전부 다 가버려. 간다 하죠. 이런 얘기고. 근데 그게 뭐냐, 관광객이 오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그 주변에 토지가 뭔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좀 풀어서 강따라 맞따라라든가 뭔가 해서 거기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맞아요. 전혀 안 그 되고 연계가 안 되니까.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쓰레기만 내뿔고 텐트 뭐다가 치고 놀다 주민들은 가버리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좀 대안을 갖고 그쵸. 좀 치가 좀 그 공모를 통해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예. 그 관광 산업이 주는 폐해가 이미 다 드러났거든요. 예. 지금 각 지방 지자체들이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경제 산업 기반 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지방이 가지고 있는 환경, 풍경 혹은 뭐 문화 자원들을 가지고 어마하게 관광을 먹고 살려고 했고 성공한 도시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관광 활성화는 자칫 원래 살던 도시민들, 그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관광화하면 나중에 먹고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이 전체 지역의 활성화로 연계되지 않는 종합적인 도시 개발이 아니면 어느 특정 구역을 개발시켜주고 말아버리는 게 지금 은행나무 수목원 같은 케이스고요. 실제로 지금 나주시에서 수십억씩 투자해가지고 관광지화 한다 해가지고 돈 벌어들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불과 수익 20억 투자해가지고 2,500만 원 벌어들인 데도 있어요. 연간 매출이. 지금 제가 지금 원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지금 지난번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원주민의 삶의 질과 연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나주가 나주 전역이 올레권이 돼야 돼요. 그죠? 남평 자체가 올레권이 돼야죠. 은행나무 수목원에 갔다가 남평역을 보고 드들강을 거닐고 그것이 그 소비로 이어지고 정주환경으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 원칙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백 대표님, 내가 이제 한 가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마디 예, 하려합니다. 예. 우리가 뭐 토론이니까. 예, 그럼요. 왜냐하면 예. 지금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가서 결국 관광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그죠.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재정을 통해 가지고 뭐 호텔 짓고 뭘 해갖고 했는데 엄청난 돈 수백억을 들인 데가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인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돼. 말만 가짜로 어떤 그 숫자가 땜빵은 된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되지를 않고 예. 주인이 없는 삶은 그 관광도 되지 않고 관리도 안 되고 소득도 그렇죠. 되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 다만 또 국가도 뭐냐면 한번 그렇게 국가 돈을 투자한 데만 관리 비용 내고 계속 돈만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거는 돈 먹는 하마밖에 안 돼요. 사실 민간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이제 또 나는 두드러자는 게 아니라 은행나무 수목원 민간 영역 아닙니까? 민간 영역이 저렇게 있잖아요. 성장하는데 그 주변에 있잖아요. 시스템들을 같이 동시다발적. 얼마 전에 우리 백 대표하고 영산강 그 무안까지 다시까지 그 도로를 할 때 같이 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거기를 어느 특정의 공모 하나만 덜렁해 놓으면 그것이 이미 고사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의 사업체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가지 법령과 시스템을 해야 되듯이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수십 가지 수백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성공 사례를 만들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하나의 부서에 자기 업무만 보기 때문에 그 칸막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 나주는 그래서 이제 간부회를 통해서 또 뭘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들을 조정하고 이제 행정이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지금 나주는 여러 가지 가도기적인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혁신도시 문제도 있고 뭐 SRP 문제도 있고. 근데 다만 나는 이제 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SRF도 뭐 여기서 뭐
혁신도시에서 날마다 떠돈다고 해서 사실 큰 법적인 문제잖아요. 결국 혁신도시가 주민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참 대시도 많이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지분들이 있고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고 국회에 가서 계속 그 시간을 보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왔지 않을까. 사실 우리 지방자치 나주 하순이 사실 2명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1명 있다 보니까 너무 바쁘겠죠. 그 다음에 진짜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도 강주는 숫자가 많으니까 농촌적이 다 같은 농촌적이 정말로 사실 우리 나주시가 서울시보다 한 평 많다잖아요. 예. 근데 국회의원은 나주 하순에서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 면적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우리들의 그 국토의 모든 그 숨쉬는 그 모든 SOC나 시스템에는 너무 예산도 좋고 국회의원 정치적인 영향도 좋고 또 아시다시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방 소멸 글도 쓰시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은 정책을 아무리 입안해도 전부 시골이 노쇠화 다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시스템을 작동하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자기 걸음도 못 걷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쪽에 새로운 젊은 뭔가 2세들 또 뭔가 기촌에는 마을 사람들을 시스템을 청년을 만들어서 서울가 있지 말고 좀 이사를 와서 어머니 대신으로 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남평이니까 얘기하는데 이왕 정리해서 금천까지 52.3km에 우리가 지석천 정말 좋은 데죠. 근데 여러 가지 국비가 아주 필요해요. 사실 진짜 익산청이 국토부가 예산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득시켜가지고 일을 해야지 나주시 돈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주시 돈으로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익산청이나 국비를 확보해갖고 수백억, 한 1,000억 정도 하순가에 해서 하나의 태화강처럼 그 다음에 도시 근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남평이 뭐에 유명하냐면 메기, 쏘가리, 다슬기, 투박만초, 전력 이런 게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민물해수욕장이 드들강 아닙니까? 그때 당시 하루에 10만 명이 왔죠. 드들강이. 지금도 그런 수질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이제 지금 그게 바꿔야 되는데 파괴됐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예, 그렇죠. 페프리스 골프장 석산 문제를 지금 들고 일어선 원인 제공자가 그래서 거기가 거기가 보면은 내가 나주의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요, 영산강 지석정변에 고기를 잡아요. 고기 어로 허가를 해줘. 그거 자연산 고기잖아요. 또 아직까지는 자연산치고 물이 좋은 지역이 상류 지역은 남평입니다. 그럼 그 건강에 그걸 먹으려고 하면 아주 대박입니다. 그 고기를 테마로 강따라 맞따라 있잖아요. 메기, 쏘가리. 우리 드들강 가면 메기, 쏘가리, 추어탕하고 그거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테마를 만든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로 드들강 하면 말 안 해도 그냥 손님이 관광객이 그러면 바로 그걸로 소득이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네. 관광 그러면 옛날에는 보러 가자 네. 그랬는데 지금은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 지역의 맛집을 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한 관광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나주곰탕이 88억 아닙니까? 근데 강따라 맞따라가 우리는 100억을 팔 수 있다니까요. 100억을. 근데 그 100억이 그걸로만 남은 게 아니냐. 100억을 먹고 나서 커피니 뭐니 있잖아. 기름 넣고 뭐도 그 산업 간접적인 이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에 엄청나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백 대표한테 또 정치인이고 뭐도 내가 좀 당부라기보다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법의 테두리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강주라든가 KTX 있잖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산업을 해야 되는데 시설물만 갖고는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 공직자들이 너무 경직되게 실질적으로 아까 그 석산이나 이런 데는 법의 잣대를 엄격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까지도 다 엄격히 돼버린다. 아까 그린벨트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실질적으로 뭐 하나만 놔도 전부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장사도 좀 해서 그린벨트 원주민들이 묶고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장 군수하면 법을 그냥 법의 잣대로 그 사람은 법의 잣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시민을 상대로 너무 그 법을 있잖아요. 법의 잣대로만 보면 그 지역은 경직돼서 또 공직자도 경직돼서 그럼 지역은 법대로만 하면 발전을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그런 그렇죠. 것들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들 뭐 도의회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시민 단체에서 또 언론에서 다 짚어보고 했기 때문에 깊이가 굉장히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라 하여튼 갑자기 또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오늘 찾아와 갑자기 주시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좋은 오늘 뜻을 너무 얘기했습니다. 우연인데 또 말씀들 굉장히 잘하시. 앞으로 가끔 불러주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백 대표님, 우리 정 대표님 같이 한번 논의하고 방향을 찾아보시게. 진짜 이거 원고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동네를 나보다 더 훨씬 더 깨트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시죠. 우리 남평이 한번 둘러보시니까 금사랑이 땅이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아주 미래의 땅이고 가치의 땅이고 그다음에 그 도시 근교로서의 최고의 그 가치를 누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남평이 성장해야 결국은 나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남평인으로서 제가 한마디 그렇지 않죠. 예. 그 실제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리적 그 환경과 경제 발전은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좋은 지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횡령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남평이 더군다나 지석천이라는 굉장히 그 또 천혜의 자원을 끼고 있고 광주 근교에 있으면서도 그죠. 그런 면에서 또 혁신 도시를 또 아우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남평이 차지하는 위치는 지역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정을 다 하는 것이고. 하여튼 여기 그것을 뭐 지역주의로 해갖고 소지역주의로 우리 남평 이게 아니고 전체 나주 발전에서 남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는 현실적인 위치는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네, 우리 백 대표님, 우리 장민구 하순 언론인협회 회장이 있는데, 네. 저 인사도 좀 하시고, 또 우리가 하순이 네. 사실 남평이 능주목에 섞였다가 나주목에 섞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순화는 지석천의 그 모든 대저 인류 문명이 사실 그 하순하고 연계돼 있어요, 나주하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순이 무등산이나 모든 교통이나 한 게 있는데 이 지자체 간에 그 단락대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순하고도 또 이렇게 등산로도 연결하고 또 그 관광 그 지석천 주변에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걸 같이 소통하고 연결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왜 그냥 우리가 하순하고 남평하고 연결성이 중요하냐면 나주는 그냥 문화유산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남평이 너무 신경을 안 써줘.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그냥 뭐 우리 남평이 종이떼기 한 장에도 안 들어가 있어. 전부 나주 뭐 금성과 뭐 좋은 것만 다 내고. 그런데 사실 숨어 있는 그 우리 지석천의 이렇게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장민구 우리 언론인협회에 수고하신다고. 네, 우리 고맙습니다. 백 대표한테 이렇게 뭐 넣었네요. 그러니까 네네. 하고 우리 마지막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장민국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언론인협회 저기 하순 회장님이신데
나주 와서는 또 이웃 사촌 아닙니까? 한번 뵈시게요. 예. 네.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차 한잔 하시게요. 일단 전체 오늘 이거 좀 마무리를 회장님 하시죠. 아, 제가 하여튼 그 예. 방문해줘서 하고 저는 그 우리 백 대표나 우리 이기병 도의원님은 고향이고 또 우리 언론인 협회고 또 지금 그 아주 친하게 지낸 분들이라 자주 뭐 시장 후보하고 상관없이 자주 이렇게 뵙고 그런 분이고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 편집 없는 세상을 내가 주장하고 보이는 대로 있잖아요. 그 사람 그다음 난 시골 사람들은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편집 언론이 편집 권한으로 모든 것을 분장하고 만들어가고 해갖고 결국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는 자연의 섭리를 무너뜨려서 그런 건데 우리 농촌의 우수성이나 나주의 우수성은 이제 실력 있는 분들 이렇게 아무 때나 그냥 카메라를 대고 오늘 그냥 말씀합시다. 그런데 지금도 한 2시간을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네. 하여튼 여기까지 질문 안 마무리하고 보실 하여튼 것 우리 같아서. 이기병 우리 전 도의원님 우리 백달에 나주 뉴스 나주 세계 나주 중심 뉴스인가요? 하고 또 시민단체에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여러 나주시의 불편함을 줬다 또 좋은 일을 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수지에 보면 메기 저수지에 건강한 붕어가 나오려면 메기가 몇 명이 있어야 잡혀 먹지 않으려고 하고 민주주의의 섭리적인 그런 측면으로 나주에서 최고의 역할을 해주신 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영산강닷컴에 방문해 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시겠습니다.